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노년의 복을 부르고 건강을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야 하고 마음이 놓여야 하며 안정감과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삶의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집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춥다.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 자꾸 아픈 것도 집 탓인가 싶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밝고 건강하고 어두운 골목에 사는 어른은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만큼 집의 구조, 방향, 바람의 흐름, 채광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이런 삶의 지혜를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는 중국 고대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 조상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풍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운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어디에 묻히느냐,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복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집을 옮길 때마다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현관 방향이나 침대 위치까지 꼼꼼히 따져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풍수를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지만 다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학의 뿌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관찰과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사는 집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어느 집은 자주 병이 난다. 어느 방향으로 창을 내면 집안이 밝고 사람도 명랑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쌓이고 세대를 거치며 정리된 것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다시 말해, 풍수는 과학은 아닐 수 있어도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모은 하나의 큰 통계 자료, 즉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집이 사람의 복을 만든다는 말, 그게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지어 빅데이터 관점에서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노년기 좋은 집의 조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게 쉽고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햇볕이 잘 드는 남향집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남향집을 최고의 방향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남향은 사계절 내내 고른 햇볕을 받는 방향입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습기도 덜 차며 곰팡이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뼈 건강, 비타민 D 합성에 햇빛은 필수입니다. 햇빛을 매일 받는 생활은 심리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덜하고 수면의 질도 더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향이 좋다는 말은 오랜 지혜와 과학이 결합된 실용적 기준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배산임수, 즉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좋다는 풍수.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 구조는 실제로 바람을 막아주고 시야를 트여주는 조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심리학에서 다룹니다. 막힌 곳보다 트인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안정시킨다는 원리죠.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강변 아파트나 호수가 있는 공원 주변 아파트가 그리 인기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현관을 깨끗하게 해두면 복이 들어온다.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집에 들어오는 첫 인상이 우리의 하루 기분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현관이 밝고 깔끔하면
심리적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실제로 환기와 위생, 벌레 문제 등 실질적 효과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관에 신발이 잔뜩 널려 있다면 오늘 이 방송 끝나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서 맞아, 나도 바꿔볼까? 생각 드신 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떠오르는 지인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노년복 TV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는 과연 미신일까요? 과학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문화일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풍수는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지혜의 덩어리라고 봅니다. 물론 현대 과학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맥, 기운, 혈자리 같은 용어는 사실 은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터, 방향, 창문 위치,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한 동선 등은 요즘의 건축학에서도 풍수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의 핵심은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재가 북쪽에 있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다거나 주방이 동쪽에 있으면 가족이 밝아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단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심리, 생활 패턴과 맞물릴 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수는 과학이라기보단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습관이다. 우리가 믿고 지키는 습관 중 실제로 건강과 복을 불러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창문 열고 햇볕을 들이기, 매주 현관 청소하기, 안 쓰는 물건 정리하기. 이런 것들은 풍수적으로도 좋다고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됐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복을 부르고 건강을 지키는 집, 그 집은 바로 내가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돌보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의 색상, 냄새, 소리, 조명, 가구 배치 등 노년기의 심신 건강을 도울 수 있는 풍수 기반 실천 방법을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주제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남양집 아니면 못 산다. 뒤에 산 있고 앞에 트인 집이 편하다. 이 말은 모두 풍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복을 부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제부터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대 생활 환경 기준에서 살기 좋은 집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지혜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혹시 너무 춥거나 어둡지는 않으신가요? 혼자 계셔서 너무 적막하거나 밤에 창문을 열기가 무섭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집안의 구조, 가구의 배치, 조명, 환기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기운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기운이 도는 집, 햇살이 따뜻한 거실, 환기가 잘 되는 창문, 정돈된 현관, 초록이 있는 베란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우리 집.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복이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게 됩니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런 풍수지리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집을 선택하고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수지리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에 실제로 어떤 집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면 복이 오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햇볕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집 안에 햇빛이 들어와야 집도 따뜻해지고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풍수에서는 남양집을 최고로 칩니다. 하지만 꼭 정남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남향, 남서향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햇살이 들어오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오전 햇살이 잘 들고 오후엔 침실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온다면 그건 아주 좋은 집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는 집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양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집안이 눅눅하고 곰팡이가 피기 쉽고 사람도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햇볕은 약입니다. 햇살은 기운입니다. 햇살이 머무는 집에 건강도 함께 머물게 됩니다. 둘째, 집의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 앞이 탁 트여 있고 바람이 막히지 않으며 자연이 가까이 있다면 그 집은 생기가 흐르는 집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배산임수라 부르지만 우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힌 집은 답답하고 사람도 쉽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에는 공터나 공원, 적당한 거리에 강이나 도로가 있는 집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너무 가까워 차 소리가 크다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 곳은 사람의 기운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곳도 안 좋지만 너무 시끄러운 곳도 피해야 한다는 게 풍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집의 입구가 좋으면 복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집의 입구, 바로 현관이 그렇습니다. 현관은 집의 코와 같습니다. 공기가 들고 나가는 통로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조명이 어두운 집은 사람의 마음도 자꾸 침체됩니다. 현관 앞에는 밝은 등을 달고 작은 화분 하나만 두셔도 집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리고 너무 좁고 막힌 복도는 기운이 맺히는 구조입니다. 가능하면 복도식 구조보다는 거실 중심의 구조가 좋고 출입구 앞에 거울을 두는 것도 지나치게 정면을 비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방의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 안의 침대, 창문, 가구의 배치는 사람의 수면과 직결됩니다. 침대는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게 놓고 머리는 남쪽이나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동쪽과 남쪽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생명력과 시작의 기운을 상징하며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습관은 노년기 생체 리듬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쪽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가 노년기의 무기력감을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동양이나 남양에 머리를 두고 자면 기상시 기운을 받기 좋고 심리적으로도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북향은 과거엔 차고 눅눅한 방향이라 깊이 됐지만 지금의 아파트 구조에서는 단열과 환기가 잘 되어 있어 숙면을 취하기 좋은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이 예민하고 햇살에 쉽게 깨는 분이라면 북향에 있는 방에 북쪽에 머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방향보다는 자신의 체질, 집 구조, 생활 습관에 맞춰 머리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양과 남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기운을 주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쪽을 우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거울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특히 침대가 비치는 위치에는 거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엌과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세요. 풍수에서는 집의 중심에 불과 물이 만나면 복이 흩어진다고 봅니다. 즉, 부엌 불기운과 화장실 물기운이 집 중심에 있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파트 구조상 바꾸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럴 땐 인테리어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고 방향제나 식물을 두어 습기와 냄새를 관리하시면 기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섯째, 집안에 식물이 있으면 기운이 더 활발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초록은 생명이라 말합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거나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을 놓으면 공기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특히 음지가 많은 집에는 잎이 넓은 식물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다육식물도 추천합니다. 일곱째, 집 주변의 색과 냄새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색을 통해 기운을 조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활기를, 초록은 안정감을, 노란색은 따뜻함을 줍니다. 집안에 작은 색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한 방향제보다는 라벤더, 편백나무, 유칼립투스 같은 자연향을 쓰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집안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움직임도 줄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줄이고 자주 쓰는 것만 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기운이 돌고 사람도 훨씬 가뿐해집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홉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빛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밝음은 양기, 어두움은 음기라 말합니다. 낮에는 자연광을 많이 받고 밤에는 조명을 따뜻하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실에는 노란색 전구, 간접 조명을 활용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조, 좋은 방향의 집이라도 그 집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기운은 삭막해집니다. 내가 사는 곳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복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따뜻하면 그 안에 삶도 따뜻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공간, 내가 머무는 집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고 현관을 정리하고 화분을 하나 놓고 침대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삶의 기운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년의 복을 부르고 건강을 지키는 집, 그건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바로 그곳이 진짜 복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삶의 질, 건강, 마음의 평안을 모두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진짜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비싼 집, 넓은 집, 고급 자재로 마감된 집? 아닙니다. 노년복을 부르고 건강을 지키는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런 집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숨이 편하게 쉬어지고 움직이기 편하며 내 마음이 평안한 곳, 그런 집이 바로 복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리된 공간, 밝은 현관, 식물이 있는 창가, 따뜻한 조명, 애정을 담은 청소, 조금의 인테리어 관심.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년의 집을 복되게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작은 월세방에서도 늘 햇빛이 드는 자리에 의자를 두고 책을 읽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영구임대 아파트지만 화분을 가득 키우고 벽에 손주들 사진을 걸며 자신만의 복된 집을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시골 마당 한켠에 소박한 정자를 지어놓고 동네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차를 마십니다. 이 모두가 복이 깃든 집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애정과 정성이 그 집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학은 말합니다. 집은 곧 사람이다. 집은 사람의 기운을 담고 사람은 집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내 삶을 감싸는 공간을 바라보고 그 공간을 조금 더 내가 살기 좋게 바꾸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고 방향을 바꾸고 정리를 시작하고 식물을 들이고 좋은 향기를 퍼뜨리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운,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편안한 집, 내 몸이 쉴 수 있는 집, 나를 위해 만들어진 집. 그 집이 바로 노년을 복되게 만드는 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복이 머물고 있나요? 댓글로 나는 이런 집에서 복을 느꼈다며 자랑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가진 자산으로 노년에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아야 몸도 마음도 편안한지, 자녀의 집, 실버타운, 수도권 소형 아파트, 그리고 복지주택 등등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복, 특히 건강복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